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한 강경책이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 정치계에서는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의 의원들까지 일본을 비판한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면으로 내치고 있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가 벌여놓은 각종 폐해들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무리수라고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은 정치계의 무리수가 도를 넘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국내에서 한정되었지만 이제 국제 무대로 넘어오는 형국이라고 제기됩니다. 실제 최근 개최된 G7 회의에서는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개최의 지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이 나서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전적으로 찬성해달라는 요구를 펼친 것입니다.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스가 총리의 이러한 요구는 G7 각국 정상이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G7 화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지지 선언을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영국 총리 등이 크게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 그렇다면 간결하게 일본 올림픽 개최의 의지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고 결의문 문구를 수정하고 되도록 간결하게 하자고 바꾼 다음에야 해당 결의문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쿄올림픽 자체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본에 대한 개최 의지를 지지한다는 결의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스가 총리는 인터뷰에서 마치 G7 국가들이 도쿄올림픽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 것처럼 말하면서 G7 정상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매우 든든하다라면서 교묘하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직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고 있는 데다가 서양 정상들도 올림픽에 대해서 경계가 매우 큰 상황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올림픽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G7 정상들의 의견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 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는 2월부터 일본에서 대량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 올림픽 개최인 7월까지 접종을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본에서 집단 면역이 갖춰져서 올림픽이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속담에 거짓말이라도 100번 우기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날조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것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날조인데 이것이 미국 주류 사회까지 자극을 했다는데요. 기존 위안부에 관해서는 원래는 한인 사회를 비롯해 한인 유학생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졌으나 어제자로 급기야 미국의 핵심 의원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며 그 화살을 일본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국의 상하원의 핵심 의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은 민주당에서 매우 터프하게 의정을 꾸려가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원은 2차 대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잊혀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후손 등과 함께 하겠으며 그들의 주장에 동참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를 이용해서 위안부 날조를 시도하는 모습이 미국 주류 사회를 적지 않게 자극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따져보면 엄연히 진주만 사태를 겪은 당사자로 일본에 대한 큰 피해를 본 국가임을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관련한 이슈는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거나 미국 사회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기도 하고 예전보다 개인의 인권 문제가 중요시되고 2020년에는 미국 사회 전반에 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진 상황에 일본에서 미국 지성의 중심이라는 하버드 교수를 통한 논문 날조는 지나친 무리수였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애덤 시프 의원은 물론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램지어 논문을 규탄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존 한국계 미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들불처럼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역효과를 제대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의 헤럴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일본 간토 만행에 관한 논문을 이미 삭제했다고 밝혀서 과거의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세력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한인들은 이번 램지어 사태는 미국 사회를 오히려 달궈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 한 명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미국의 주류인 국회의원과 유대계조차 등장시킨 모습이 나온 것이죠.
일본에선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경책이 미국에서 안 먹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위기감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를 무색해하는 폭탄 선언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자로 한미일 등 동맹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에 대항해 제휴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의지하는 공급망을 탈피해 동맹국 간의 조달 체계를 갖추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며 실제 미국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동맹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각종 영역에서 트럼프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항해서 가장 먼저 발동한 행정명령은 탈중국에 가까운 미래산업 동맹체 구성일 정도로 미래산업 패권에 있어 핵심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동맹에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주요 물자의 수출 규제는 그야말로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으로 삼은 반도체 배터리 동맹의 핵심 산업이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 물자를 수출 금지했지만 이를 거의 모두 극복해내고 국산화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미국이 언급하는 배터리 동맹체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중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파나소닉이 있지만 점점 밀려나는 추세이죠. 또한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 대만이 주를 이루면서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공급 사슬에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한 국가로 머쓱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이 미래 주요 산업 파트너로 한국의 기업들을 낙점한 것으로 미국은 다분히 경제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갈수록 한국이 미국의 중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주요 대기업들 삼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로는 일본 공장 7개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총리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장은커녕 미국의 자동차를 대량 판매해서 오히려 큰 수익만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 여론은 오히려 한국을 반도체, 배터리 동맹에서 빼자고 말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서 이러한 핵심 안보에 가까운 첨단산업 동맹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작년에 한국을 빼버리고 선진국들끼리 수출규제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첨단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한국을 제외하고 동맹연합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러한 무리수를 계속해서 던지면 미국 사회에서 재팬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위안부 논란도 일본의 억지 주장이 반복되자 미국 사회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을 퇴출하자는 의견을 낸다면 비슷한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배터리 동맹 구축은 미국 의원들이 당파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에 불합리하다고 한국을 빼버리자는 목소리는 애초에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흐름을 못 읽고 무리수를 반복합니다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한국의 중요한 포지션으로 인해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국제 무대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등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의 언론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특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중지하면 그동안 지출한 경비 내역과 정치적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일본 정부가 결국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하는 방향으로 플랜 B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유엔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조직에 대한 정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도쿄올림픽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꼼수를 속보로 정리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거대 익명 게시판 사이트 이채널의 창립자 겸 관리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가 도쿄올림픽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도쿄올림픽은 무조건 한다. 왜냐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별의별 꼼수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은 도쿄올림픽을 질질 끌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지가 되면 공짜나 마찬가지인 월급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임원 등 주요 인사들은 매월 200만엔, 약 2,20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고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매월 300만엔, 약 3,3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도쿄올림픽을 연기시키면서 급여를 받는 플랜을 계속 만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중을 하겠다. 관광객을 버스 안에 가두어 두고 코스 왕복만 하겠다. 개폐식을 아주 간단히 하기 위해 연출팀을 해산시키겠다 등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히로유키는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연장하든지 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다. 계속 애매한 시간을 보내면서 급여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엄청난 꼼수와 플랜을 제시할 것이고 최대한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히로유키의 예언이 맞아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플랜 B가 폭로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도쿄스포츠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극비 문서가 밝혀졌다. 라고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80%가 올해 개최는 어렵다. 라고 답변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완전 중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스가 총리는 빌 게이츠와의 전화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은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코이케 도쿄도지사, 모리요시 조직위원회 회장까지 절대 중지는 없다.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도쿄스포츠의 특종 보도에 의하면 조직위원회가 이미 IOC와 협의하에 플랜 B와 C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스포츠는 이 소식이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위 간부가 확인해준 내용이기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뉴스라고 밝힙니다. 취재에 의하면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표는 2024년에 하기로 이미 결정된 파리올림픽은 2028년에,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2032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4년 후로 미룬다는 플랜입니다. 이 극비 계획을 제보한 관계자는 현재 파리올림픽과 LA올림픽의 준비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다. 현재 두 올림픽의 준비는 C19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준비가 상당히 늦고 있다. 특히 파리올림픽은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에 몰려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도 도쿄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단순화 등을 통해 C19 대책도 함께 세워가고 있다. 라면서 현재 파리올림픽은 스폰서가 전혀 붙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 등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후 딱 100년 만에 올림픽을 열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플랜 B로 확정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정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랜은 지난 12일 영국의 보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매튜 핀센트가 AFP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매튜 핀센트는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에게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식은 무모하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한 후에 대회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미 결정된 올림픽 개최 일정을 4년씩 연기를 하면 된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매튜 핀센트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도쿄 스포츠 신문에서 이런 특종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극비 계획이 유출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플랜 B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희망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줄줄이 4년 후로 연기하는 안을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이 안은 IOC가 풀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호주 출신의 케반 고스퍼 IOC 명예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스퍼는 17일 밤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일본 국가의 문제만이거나 단순한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올림픽 문제는 유엔에서 판단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제3자는 유엔이다.
그 전에도 유엔이 대회의 진행 여부와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쏟아진 속보와 특종 보도를 정리하면 일본 정부가 프랑스와 미국과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유엔이 내리는 것으로 플랜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 생각 외로 꽤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프랑스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유엔이 대표해서 도쿄올림픽 문제를 해결하는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속보와 특종을 볼 때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계속 큰 소리를 친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은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IOC와 조직위원회가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내각에서 최초로 대회 취소를 언급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7일 후지TV에 나와서 대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감염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 라면서 취소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가스노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도대체 뭘 믿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오늘 특종 보도로 일본의 꼼수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중지를 하게 되면 도쿄올림픽에 투자된 돈의 정산 및 책임 문제로 자민당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꼼수인 것입니다. 물론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몇 천만 원의 급여를 챙기게 될 것이고요. 현재도 30조 원 이상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또 몇십조 원이 더 들어갈 애물단지를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질질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폭망을 앞당기려 노력하는 두 집단의 수고가 기특하네요. 그나저나 설마 유엔까지 움직일까요?